아무리 모두가 우릴 향해 몬스터, 괴물이라 해도 그로 인해 드리워진 그림자는 우릴 가두지 못해. 안녕하세요. 협성 북튜버 콘테스트에 참가하게 된 정서윤입니다. 공감과 이해, 손원평의 아몬드를 읽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고른 책은 손원평 작가님의 아몬드인데요. 방금의 삼행시는 책을 읽고 윤재와 고니의 시점으로 직접 써본 것입니다. 자, 책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아몬드는 감정 표현 불능증, 즉 알렉시티미아로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한 소년과 그 주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뽑은 키워드는 이해와 공감입니다. 그럼 아몬드의 인물과 줄거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책의 주인공 윤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감정을 느끼지 못하죠. 다음은 이 책의 두 번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고니, 본명 윤이수입니다. 어릴 적부터 많은 일을 겪으며 삐뚤게 소위 말하는 비행 청소년으로 자란 아이입니다. 세 번째, 윤재의 엄마 지은. 힘든 상황에서도 윤재를 잘 키우려 열심히 노력하는 인물이죠. 마지막은 철사인데 본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철사는 고니의 소년원 선배로 소설 속에서 아이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인물로 묘사됩니다. 본격적인 줄거리인데요. 윤재는 할머니와 엄마에게 감정을 배우고 그들의 사랑과 응원을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인사건으로 인해 엄마는 식물인간이 되고 할머니는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후 윤재는 엄마가 있는 병원에 매일 갔는데 그곳에서 한 남자에게 부탁을 받습니다. 자신의 시한부 아내를 위하여 그들 부부가 오래전 잃어버린 아들을 연기해달라는 부탁이었죠. 윤재는 그 부탁을 들어주었고 며칠 뒤 그 아내의 장례식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의 진짜 아들 고니를 만나죠. 고니는 윤재를 미워했고 학교에서도 계속해서 괴롭혔지만 끝내 서로 친해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 고니가 수학여행 중 벌어진 도난 사건의 범인이라는 누명을 쓰게 되는데요. 며칠 뒤 고니는 교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윤재는 이를 말립니다. 그리고 그날 고니는 사라지죠. 윤재는 고니를 찾아 헤매다가 결국 찾아내는데 고니는 철사와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윤재는 고니를 데려가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철사가 고니를 찌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칼을 윤재가 대신 맞게 되죠. 이후 윤재는 병원에서 눈을 뜨고 의식을 찾은 엄마와 마주합니다. 윤재와 그의 엄마는 서로를 안았고 윤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릅니다. 다음은 제게 인상 깊었던 문장인데요. 외면, 내면. 152쪽에 윤재가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고니가 어떤 애인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 단지 아무도 고니를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 문장에는 외모 또는 겉모습만을 통해 한 사람의 전체 내면까지 재단하려 하는 사회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를 들자면 아이돌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악의적으로 만들어진 동영상과 사진만을 보고 그 아이돌의 전체를 욕하며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후 올라오는 해명글 또는 영상에는 일절 관심을 주지 않죠. 설사 그 비난하는 내용이 진실이더라도 사람들은 그 부분뿐만이 아닌 그 사람의 다른 부분까지 욕하며 얘는 이런 애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했을 거야 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그 사람 자체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해버리죠. 그 사람들은 왜 자신의 입맛대로 타인의 인생을 재단하는 것일까요? 각자의 이유가 다르겠지만 저는 그 기본에는 인간의 열등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라도 꼬투리가 잡히면 자신의 열등감을 해소하고 자신의 자존심을 채우기 위해 타인을 자기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사람들이 외면보다는 내면을, 단편적인 부분보다는 그 사람의 자체를 이해하고 그 사람 자체를 이해하고 또 생각해서 말을 꺼내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책을 읽고 든 생각을 간추려 표현해본 마인드맵입니다. 마인드맵을 통한 아몬드 읽기. 제가 생각한 키워드는 총 3가지인데요.
여러 종류의 관계, 엄마와 할머니의 죽음, 감정을 못 느낌입니다. 첫 번째, 여러 종류의 관계. 첫 번째 관계는 윤재와 엄마, 고니와 윤 박사로, 여기서 윤 박사는 고니의 아빠입니다. 그럼 여기서 연결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모와 자식, 부모의 사랑입니다. 사실 윤재의 엄마는 정말 윤재를 위해 최선을 다하잖아요. 감정이 필요할 상황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그 상황에서 해야 할 말과 행동들을 손수 써서 집에 붙여놓는 등의 노력과 윤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모습들이 너무 대단하고 멋져 보였습니다. 또 윤 박사는 비록 결과는 안 좋았을진 몰라도 윤재에게 고니에 관련해 부탁하고 또 스스로 반성하는 등 고니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게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그걸 해내시는 이 세상 모든 부모님들에게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고 저희 부모님에게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관계는 두 주인공 고니와 윤재입니다. 결핍이라는 단어는 왜 나왔냐면 사실 이 둘에 대해서 저는 왜 고니와 윤재가 친해졌던 건지 납득이 잘 안 됐었는데 생각해보니 고니는 어릴 때부터 입양됐다 파양됐다 여러 일을 겪으면서 사랑을 거의 받지 못했고 윤재는 엄마와 할머니에게 무한한 끝없는 사랑을 받았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고니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익숙하고 많이 해보았어요. 하지만 윤재는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아예 할 수 없었죠. 이렇게 자신에게 부족한 것, 즉 결핍이 제대로 채워져 있는 서로에게 자연스레 끌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단어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엄마와 할머니의 죽음인데 이건 최근에 한국에서 일어났던 칼부림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소설 속에서는 엄마와 할머니를 죽인 살인범이 오늘 웃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갈 것입니다. 라고 유서를 썼다고 해서 너무 놀라웠는데요. 설마 현실에서도 저런 사람이 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찾아보니 묻지마 살인은 물론 아주 사소한 이유로 벌어진 칼부림까지 오히려 더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감정을 못 느낌인데 감정을 못 느끼면 공감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공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에는 인물들이 제각기 다른데 그럼 현실에는 얼마나 나와 다른 사람들이 많겠어요. 그럼 서로의 생각이 다르니 부딪힐 일도 많을 텐데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살아가려면 나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고 상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럼 결국 공감은 살아가는 데 필수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최근 유행한 MBTI에서 T가 공감을 안 해주고 이성적인 유형으로 알려져 있는데 SNS를 들어가서 댓글을 보시면은 SNS 들어가서 T 관련된 것에 댓글을 보시면 대부분 와 T 진짜 너무한다, T 공감을 왜 이렇게 안 해주냐, T 진짜 별로다 등등 공감을 안 해주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 인간은 공감받기를 원하고 또 함께 살기 위해서 공감은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이 책을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감정. 첫 번째, 감정을 주고받는 것이 힘들거나 어색한 사람. 엄마가 윤재에게 주는 무한한 사랑. 윤재와 고니가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며 얻는 끈끈한 우정. 윤재와 도라가 느끼는 설렘. 또 고니와 윤 박사의 감정적인 갈등 등 여러 가지 감정과 그로 인한 상황들이 매우 많이 나오므로 각각의 감정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주고받는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공감. 공감이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 책을 읽으며 감정이 없는 윤재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면서 공감은 나의 입장에서 나의 감정과 관점을 반영해서 그 사람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닌 내가 그 사람의 위치로 가서 그 사람의 입장으로 그 사람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 총평입니다.
첫 번째, 윤재를 통해 감정의 존재가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지금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이 삶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번, 앞으로는 세상에는 인간들의 생각과 삶의 모습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나와는 다른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도 나의 관점으로만 보고 판단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번, 어떤 상황을 접했을 때 그 상황을 분석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 그에 얽힌 사람들의 감정과 관계를 파악하여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마지막, 인간을 괴물로 만드는 것은 어떤 감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긍정적인 감정으로 세상을, 인간을 바라보겠다고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영상을 끝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튜버 정서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